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법적 대응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혼을 원하는 경우와 외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 각각 어떤 절차로 어떻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십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민법 제840조 제1호를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청구권은 언제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민법 제841조에 따라 제한된 기한 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를 알면서도 혼인을 계속 유지한 경우 법원은 이를 사후 용서로 판단하여 이혼 청구 자체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제766조의 소멸시효 규정을 따릅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는 부정행위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의 제척기간 6개월, 2년과는 전혀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후 용서와 관련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혼인을 유지한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제한되지만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후 용서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다는 점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명시적인 용서가 없더라도 혼인을 계속 유지한 사실 자체를 근거로 사후 용서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외도 사실을 안 이후 가능한 한 빠르게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권리 행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 진행에 걸리는 기간은 이혼 소송이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약 4개월에서 8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각 사건의 복잡도, 피고의 대응 여부, 증거의 명확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기 합의가 이루어지면 훨씬 짧은 기간 내 종결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법적 기한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는 아무리 명백한 부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청구가 불가능해지므로 사안별로 신속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실제 대응 여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여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여부, 사후 용서의 인정 가능성, 소제기 시점에 따른 권리 소멸 등은 모두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해석과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민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쪽의 일방적인 반대만으로 혼인관계를 강제로 유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부부 사이에 이미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갈등이나 파탄이 존재한다면 법원이 이를 근거로 혼인을 해소해주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총 6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이며 이는 단순한 육체적 외도뿐 아니라 정신적 교류나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아기의 유기 즉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방치하고 동거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셋째와 넷째는 각각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폭언, 폭행, 경멸적인 언행 등이 반복되고 정당성을 상실했을 경우 해당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배우자의 생사불명이 3년 이상 지속된 경우이며 여섯 번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성격 차이, 종교 가치관 충돌, 장기적인 별거, 심리적 학대 등 다양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격이 안 맞는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무너졌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감정이 아닌 입증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해당 사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문자, 녹취, 사진, 상담 기록,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며 이를 확보하지 못한 채 재판을 시작하면 패소하거나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조정 절차를 거쳐 본안 재판으로 이어지며 판결 선고 후 확정됩니다. 이혼 소송은 단순한 헤어짐을 넘어서 위자료, 자녀 양육, 재산 분할 등 다양한 쟁점이 동반되므로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재판상 이혼은 단순한 사유가 아니라 그 사유의 강도, 반복성, 정당성 여부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자신의 사정이 법률적으로 해당하는지부터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